안녕하세요. 앨리스 9호에 대한 뉴스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앨리스 9호가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 30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너 아발로스 내무장관은 앨리스 9호가 살해 협박을 받아서 필리핀을 떠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이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살해 협박으로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올 때 전세기를 이용했습니다. 앨리스 9호가 보석금을 내더라도 기존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이유로 상원은 그녀를 계속 구금시킬 계획입니다. 앨리스 9호 송환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죄수 교환은 없었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풍 엔땡과 남서몬순으로 인해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까라바르존에서 8명, 비콜 지역 3명, 센트럴 비사야스 3명, 이스턴 비사야스 2명, 웨스턴 비사야스 1명 등입니다. 17명이 실종 중이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 53만 8,600이 가구 206만 1,726명이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리잘 프라빈스에서 사망자가 12명에 실종 3명으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규 졸업생 배출로 인해서 필리핀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7월에 15세 이상 실업자는 238만 명입니다. 이는 6월에 162만 명이나 2023년 7월에 229만 명보다 많습니다. 노동인구 5,040만 명 기준으로 실업률은 4.7%로 전달의 3.1%보다 높아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부항공은 1페소 프로모를 시행합니다. 9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여행기간은 11월 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상 악화로 밧다안에서 유출된 기름 회수 작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경이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5만 4,889리터의 기름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본래 140만 리터의 기름이 선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콜로드 시티에서 55세 여성이 까라바오에 받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목요일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깡콩을 수확 중에 까라바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반바지가 까라바오 뿔에 걸려 있었는데 이를 회수하려던 남성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까라바오에 총격을 가해 사살했습니다. 가족은 까라바오 주인을 고발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약 1페소 정도의 기름값 인하가 기대됩니다. 에너지부는 휘발유 1에서 1.3페소, 경유 1에서 1.3페소, 등유 1.2에서 1.35페소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요 감소, 오펙의 증산, 리비아 석유 증산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으로 저기압이 필리핀 영해로 들어오고 남서몬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저기압이 몬순을 끌어당기면서 메트로 마닐라와 루손섬 서쪽 지방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중순에 또 다른 태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가니 글란 지역에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2km입니다. 제너럴 산토스 시티 등에서 진동 강도 2가 감지되었습니다. 피해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은 앨리스 9호와 아주 친근하게 기념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장 롬멜 마르빌과 내무장관 베너 아발로스는 사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직접 인도네시아로 9호의 신병을 인도받으러 갔다가 9호와 함께 친근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청장은 9호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대화를 원해서 만나러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까비텍스는 9월 14일부터 완전 RFID 정책을 시범 운영합니다. 현금을 받지 않고 RFID만 사용됩니다. 교통부는 본래 8월 31일부터 현금 없는 통행료 시행을 계획했다가 10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RFID가 없을 경우 첫 위반 1,000페소, 두 번째 2,000페소, 세 번째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이 부족할 경우는 첫 번째 500페소, 두 번째 1,000페소, 세 번째 2,5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K-팝 걸그룹 유니스가 10월 25일 쾌존시의 뉴 프론티어 극장에서 첫 필리핀 공연을 엽니다. 자세한 티켓 판매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 마닐라와 세부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혼부부가 까비떼에서 자신들의 기사에 의해 강도를 당해 결국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냉동 고기를 사기 위해 빰빵가에서 까비떼의 나익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고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소개하겠다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제하겠다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익에 도착했을 때 한적한 곳에서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목에 칼이 찔린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용의자는 현금 300만 페소를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후 고속도로로 마닐라나 빰빵가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앨리스 구호는 포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5월 내무부는 처음 뇌물죄로 기소했고 결국 감사원이 그녀를 직무정지시켰습니다. 반부패 혐의로 카파스 법원에 기소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6월 대통령 반범죄 단체위원회와 경찰청 범죄조사국은 인신매매 관련하여 그녀와 13명을 기소했습니다. 7월에는 검찰청이 가짜 출생증명서 관련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돈 세탁과 관련하여 7월 10일 은행 계좌와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월 29일 검찰청은 마닐라 법원에 그녀에 대한 시장직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선관위는 시장 출마 시에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고발했습니다. BIR은 8월 14일 탈세 혐의로 법무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8월 30일 87건의 돈 세탁 관련하여 구호와 35명을 법무부에 고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앨리스 구호의 신병을 인도하러 간 NBI 직원들이 그녀와 셀카와 기념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현대의 트렌드일 뿐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사진을 찍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 새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셀카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 미소를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셀카를 찍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Parusahan ng batas. Parusahan ng batas. Let's repeat it again. Parusahan ng batas. Parusahan ng batas.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